반갑습니다. 한바닥 한국사입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55강 민족문화 수호운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배울 내용은 국학연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국학연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국학이라고 하면 우리가 조선시대 문화사 할 때도 배웠다시피 주로 말 그대로 국가, 나라와 연관된 역사라든지 국어라든지 지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국학이라고 부르는데, 첫 번째 역사 파트 보도록 합시다. 한국사 연구가 되겠죠. 한국사와 관련해서 조선 총독부가 한국사를 갖다가 왜곡하기 위해서, 조선사가 되겠죠, 만든 단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조선사 편수회라는 단체를 조직하게 됩니다. 조선사 편수회. 언제 조직되었냐면 1925년도에 조직된 단체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나라 역사를 왜곡하기 위해서 만든 단체고, 이 조선사 편수회에 의해서 만들어진 역사사관이 바로 식민사관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식민사관이란 것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식민사관이라는 게 무엇이냐, 하율성론, 다음에 정체성론, 그리고 당파성론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말 그대로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식민지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정당성을 갖다가 심어주었던 그런 역사의식이 되겠죠. 말 그대로 한국사는 외세의 간섭에서, 외세에 의해서 발전해왔다. 정체성론은 한국은 고대로부터 오랫동안 정체되어 있었다. 당파성론, 말 그대로 한국은 우리 붕당 정치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계속해서 서로 싸움이 일어나는, 당을 갖다가 만들어서 싸움이 일어나는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희들을 근대화시켜주기 위해서 식민지를 갖다가 하고 있다. 이러한 역사관을 갖다가 입각한 그러한 역사를 만들었던 것이 바로 이 조선사 편수회. 이와 함께 이런 조선사 편수회와 함께 식민사관에 입각해서 역사를 왜곡했던 대표적인 또 단체가 청구학회라고 있습니다. 청구학회. 그래서 이러한 식민사관에 입각한 역사학에 대응해서 대표적으로 나타났던 우리 민족의 역사를 갖다 정당화시키는 사학들이, 역사학이 나타나겠는데, 대표적인 게 민족주의 사학, 또한 사회경제학 사학, 경제사학, 사회경제사학, 그리고 실정주의 사학 등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실정주의 사학. 민족주의 사학의 대표적인 부분으로는, 이 부분이 조금 출제가 자주 됩니다. 대표적인 분으로는 박은식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박은식. 이분이 주장했던 게 혼이란 것을 주장을 하게 되고, 대표적인 저서로는 한국통사, 그리고 또 대표적으로 한국독립운동 지혈사, 이 책은 자주 나옵니다. 독립운동 지혈사. 그리고 또 대표적인 분으로는 신채호가 내세웠던 대표적인 게 난가사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난가사상. 그리고 대표적인 저서로는 독사실론이라든지, 그리고 조선상고사, 이런 책들을 저술을 하고, 또 대표적으로 정이민보라는 분이 계신데, 이 사람이 내세웠던 대표적인 것이 이런 것들을 주장을 하였다. 그래서 체크를 하실 때 보시면 박은식은 혼, 신채호는 난가사상, 정인보는 을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사회 경제 사학인데 약간 이쪽은 사회주의 사상에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사회 경제 사학 같은 경우에는 유물사관에 입각해서 보편적 발전 과정을 전달합니다. 주장을 합니다. 보편적 발전 과정. 즉, 우리나라가 전 세계사적인 보편적인 발전 과정과 맞물려서 같은 시대로 같은 과정으로 발전을 했다. 이런 것들을 주장을 했고, 이 사회경제사학자로는 대표적인 분으로는 백남운, 그리고 이분이 적었던 대표적인 저서가 조선사회경제사, 조선사회경제사라는 것이 있더라 정도 체크를 해두시면 되고, 또한 실정주의 사학도 이때 크게 유행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분으로는 이병도, 그리고 손진태 이런 분들이 유명한 분들이고, 이런 분들에 의해서 진단학회란 것이 조직이 되게 됩니다. 진단학회. 실정주의 사학은 말 그대로 주관적인 것을 집어넣지 말고 역사에 해석을 따로 하지 말자. 말 그대로 있는 그대로 역사를 바라보자. 이런 것들을 주장했던 세력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친일 사학 계열로는 조선사 편수회, 청구학회 등이 이런 친일적 역사관에 입각했다면, 이에 반해서 민족주의 사학이라든지 사회경제 사학이라든지 실정주의 사학 등이 등장해서 이에 대응을 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두 번째, 국어를 보도록 합시다. 한국사 다음에 국어, 국학에 속하는 겁니다. 국어는 이때 대표적인 우리나라 언어와 조선어, 즉 한글에 관련된 단체들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대표적인 단체로는 조선어 학회, 1921년도에 만들어진 단체가 되고, 이 단체가 1930년대로 넘어가게 되면 이름이 잠깐 헷갈렸습니다. 조선어 학회가 아니라 첫 번째는 20년대는 조선어 연구회가 되고, 30년대로 넘어가서 만들어진 단체가 조선어 학회가 되겠습니다. 조선어 학회. 여러분들도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이게 1921년도에 만들어진 단체, 조선어 학회는 1931년도에 만들어진 단체. 이 20년대에 만들어졌던 이 조선어 연구회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활동으로 각야날 제정, 오늘날의 한글날에 시초가 되는 그러한 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글이라는 잡지도 제정, 잡지를 만들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조선어 학회의 대표적인 활동으로는 우리말 혹은 이렇게 표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선말이라고 적겠습니다. 조선어가 아니라 조선말, 큰사전 편찬시도, 큰사전 편찬, 완성은 하지 못하고 시도만 했다. 일본의 방해를 해서 끝내 실시는 하지 못합니다. 그 외에도 한글 맞춤법 통일한, 한글 맞춤법 통일한 혹은 표준어 제정, 이러한 역할을 했던 대표적인 단체가 1930년대 조선어 학회라는 단체가 있더라. 또 알아두시고, 다음으로는 두 번째, 종교와 문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교와 문화. 먼저 종교 대표적인 단체부터 살펴보면, 종교적으로는 대표적인 단체들은 먼저 첫 번째 천도교. 천도교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그 서적들을 갖다가 발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펼치죠. 대표적인 잡지로는 개벽이라는 잡지를 만든다든지, 또한 신여성,
그리고 어린이, 이러한 표적들을 발간을 하면서 문외 활동을 펼쳤던 대표적인 단체는 천도교 단체가 될 것이고, 다음 대종교 같은 경우는 이쪽은 어떤 단체냐면 대종교는 당군을 숭배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만든 대표적인 단체 유명하죠. 중광단이라는 단체를 만들고 이 산하에 독립군 부대를 갖다가 만들게 되죠. 그게 바로 그 유명한 북로 군정 서군이 되겠더라. 다음에 개신교 같은 경우는 이때 신사 참배 거부 운동, 신사 참배 거부 운동 등을 펼치더라. 그 다음에 천주교 같은 경우는 이때 만주에서 어민단이라는 단체 등을 조직하였다. 이 정도 종교단체에서는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학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문학은 시대별로 조금 변천 과정을 갖다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1910년대 대표적인 문학가로는 이강수의 우정 가장 대표적입니다. 이강수의 우정, 근대 소설의 효시라고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대 소설의 효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1920년대는 우리가 저번에도 한번 체크를 했다시피 어떤 사상이 커다란 영향을 끼치던 시기냐면 이 사회주의 사상이 들어오기도 하고, 이런 사회주의 사상에 많은 영향을 받던 시기가 바로 이 1920년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이때는 대표적으로 신경향파 문학이라 해서, 자, 적어보자. 신경향파 문학이라 해서 사회주의라든지 혹은 현실주의, 그리고 예를 들어서 계급 노선 이런 것들과 관련된 문학 작품들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 대표적인 활동을 했던 문학을 신경향파라 부릅니다. 그리고 이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단체가 카프라는 단체가 1925년에 결성이 되게 됩니다. 1925년도에 이러한 분위기 속에 만들어진 단체. 그리고 이때 대표적인 저항문학으로 한용운입니다. 님의 침묵, 이러한 문학이 발전을 하게 되더라. 그러다가 1930년대 이후로 넘어가게 되면 1930년대 이후로 넘어가게 되면 대표적으로 이때 활동했던 저항문학 인들을 한번 살펴보면 이육사 들어보셨죠? 이육사의 대표적인 광야라는 작품을 갖다 서술을 한다든지, 윤동주의 서시, 그렇죠? 윤동주의 서시, 그 외에도 또 그 시문에 그날이 오면, 그래서 이 문학 부분 할 때는 시대를 갖다가 조금 잘 체크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더라. 다음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영화와 그리고 연극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와 연극, 예술 분야가 되겠죠. 그래서 이때 보면 음악으로는 대표적으로 홍남파라든지, 그리고 안익태, 그리고 미술에서는 이중섭, 이런 분들이 크게 활동을 하게 되는데,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극장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게 바로 원각사, 무한 말에 만들어졌던 곳이죠. 원각사,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극장이 되겠더라. 그리고
1920년대로 오게 되면 1920년대에 토월이라는 연극단체가 만들어지게 되고 또 대표적인 영화도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 아리랑. 이게 종종 좀 출제가 됩니다. 이거는 영화인데 이거를 갖다가 누가 만들었냐, 나운규라는 분이 만들었습니다. 나운규. 우리 민족의 아픔에 대해서 표현한 이런 영화, 정확하게는 시기로는 1926년에 만들어진 영화가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41번, 다음 가상 인터뷰의 주인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시면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를 저술하였다. 그죠?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를 갖다가 저술했던 대표적인 분은 박은식이라는 분이죠. 아까 전에 설명할 때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분이 적은 대표적인 책이 바로 한국 독립운동 지혈사. 이분이 주장했던 게 대표적으로 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책 외에도 한국통사라든지 이런 책들을 저술을 하였더라. 그러면 여기와 관련된 내용을 찾으면 되겠죠. 1번 민족의 을. 아까 전에 을은 누구라고 했습니까? 을은 정인보라고 했죠. 정인보이 주장하였더라. 다음 진단학회를 설립하여 실정주의 사학을 발전시켰다. 실정주의 사학, 대표적으로 우리 했던 분이 이병도라든지 그리고 손진태, 이런 분들이 대표적이다. 다음 조선사업 편수회에 들어가 조선사업 편찬에 참여했다. 대표적으로 이분들 최남선 그리고 이병도. 그러니까 이병도 같은 경우는 지금 진단학계 실정주의 사학도 참여했지만 여기에도 참여를 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진단학계에 대해서 좀 내용이 엇갈립니다. 다음 유물사관 바탕으로 조선사회 경제사를 저술하였다. 대표적으로 이를 했던 분은 백남선이라고 했죠. 백남선. 한국통사, 바로 이 박은식이라는 분이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도 저술하고 한국통사도 저술을 했죠. 답은 5번이 되겠다. 다음 가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가단체 조선말 큰 사전을 편찬하였다. 우리말 큰 사전이라고도 표현하고 조선말 큰 사전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이 조선어 큰 사전을 편찬했던 대표적인 단체가 조선어 학회라고 했습니다. 조선어 학회. 이 조선어 학회의 대표적인 활동으로는 우리말 큰 사전 편찬을 시도했고, 또한 한글 맞춤법 통일안이라든지 표준어를 갖다가 제정하는 이런 역할을 했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한글 맞춤법 통일안과 표준어를 제정하였다. 1번 국어 문법서인 대한문전을 편찬하였다. 사실 보기 상당히 어려운데 답은 딱 자기가 알고 있는 거다, 이렇게 모르는 건 답이 아닐 경우 상당히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알아만 두시기 바랍니다. 대한문전 유길준이라는 분이 편찬했습니다. 유길준. 우리말 어문연구소인 은문지를 저술했다. 이거는 조금 알아두셔야 됩니다. 은문지는 유명한데 유희라는 분이 저술을 하였다. 한글 연구를 목적으로 학부 아래에 설립되었다. 이거는 국문연구소라는 단체에 대한 설명입니다. 국문연구소. 주시경을 중심으로 국문을 정리하고 철자법을 연구했다. 이것도 역시 국문연구소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체에서 이런 활동을 했구나, 이런 것들은 기출문제를 풀 때 정도 체크만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